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요 첫 시간 나갔어요. 사요를 교리도의 구조 속에서 한번 쭉 제가 이제 세 단락으로 한번 이렇게 봤잖아요. 사요도 이론싸기 근원한다. 사요는 사은의 다른 모습이다. 또 사요 실천이 바로 사사불공이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한 테마였던 사요는 사은의 다른 모습이다. 변주다. 이걸 중심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요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 있습니다. 정말 요약 정리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잘 회자가 안 됐을까라는 좀 의아심도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1쪽 교재 141쪽 중간에 보면 이공주 선진이 수필한 사요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입니다. 그 부분 있죠? 네. 그 박스 한 칠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령양성 조목의 공부를 잘하면 누구나 의뢰심과 원망심이 끊어지고 따라서 자력생활을 하게 되니 이는 남녀평등 인류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라. 지자본이 조목의 공부를 잘하면 우치와 무식이 감소되고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지 지자가 많이 생겨나게 되니 이는 지식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니라. 다자녀 교육 조목의 공부를 잘하면 무산한 장애의 자녀라도 가르치게 되고 따라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자가 많아지리니 이는 교육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니라. 공도자 숭배 조목의 공부를 잘하면 공익심과 자선심이 생겨나고 따라서 공익기관이 불어나며 무식과 비난이 정체되리니 이는 생활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라. 또한 사회의 종교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요법을 실천하며 인류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이 실현되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한 걸음 나아가 전 세계 온 인류가 평화 안락하게 되나니 사요는 인간의 생활로이니라. 야, 이게 지금 명쾌하죠?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대종사님의 육성 언어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제가 또 풀어보면 설명 읽어드릴게요. 한 번 더. 이게 구조가 있어요. 자령양성 조목 그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이제 자령양성 조목이 나올 거예요. 쉽게 이걸 그냥 조목에 한정하지 말고 자령양성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누구나 의뢰심과 원망심이 끊어지고 의뢰심이 끊어지는 거죠. 따라서 자력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대종사님.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 자력양성 공부를 하면 뭐가 되냐면 남녀 평등, 인류 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명쾌한 설명이죠. 이게 누가 하셔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게 대종사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라고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게 명쾌하죠. 이게 자력양성을 하면 1차적으로 남녀평등 그 시대 지금도 남녀평등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완성형 됐다고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있어요. 이 남녀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평등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남녀평등에만 한정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남녀평등이라는 문제를 잘 다뤄야 인간평등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이걸 안 하고 인간평등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남녀라니까 생물학적 남녀 막 이렇게만 한정되면 안 돼요. 인간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차별이 남녀였어요. 이 문제가 떨어지지 않고는 다른 것이 다 안 돼요.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이 남녀 차별 문제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를 돌아간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평등은 불가능해요. 대종사님은 인간평등과 이것부터 인류평등이라고 했죠. 인류가 어떻게 좀 평등하게 살려면은 이 남녀평등 문제를 그냥 그건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안 돼요. 남녀평등이 돼야만 인류평등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나오죠. 자력양성 조목을 공부를 잘하면 남녀평등, 인류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다. 이게 권장하는 법이라는 거. 두 번째가 지자본이 조목 공부를 잘하면 우치와 무식이 감소되고 그러겠죠. 당연히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이게 이제 인지를 발달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자가 많이 생겨나게 이것도 잘못 썼다. 되리니 이는 지식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다. 지식평등. 여기 지식평등 나오죠. 옛날에는 그냥 지식이라는 게 별로 크게 안 왔어요. 지식이라는 게 뭘까 했는데 이제 진짜 지식이 뭔지 이제 실감이 나죠. 지식이 뭔지. 지금은 이게 지식을 평등하게 안 만들어주면은 절대로 차별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전에는 뭐 지식이란 게 크게 사실은 이제는 지식이 돈도 지식으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 지식 문제를 지식평등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지자본이 조목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타자녀 교육 조목의 공부를 잘하면 무산자 대종사님 표현에 무산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무산한 타자의 자녀라도 가르치게 되고 따라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자가 많아지는 이는 교육평등. 이 교육에 대한 평등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평등 나왔죠. 공도자 숭배 조목의 공부를 잘하면 공익심과 자선심이 생겨나고 따라서 공익기관이 불어남에 여기도 공익기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공익기관을 우리는 많이 불러야 합니다. 무식과 비난이니 점점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점점 쇠퇴된다는 거죠. 이는 생활평등을 권장하는 조건이에요. 이걸 또 대운사한 게 총결하시죠. 사회법을 실천함에 인류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이 실현되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한 걸음 나아가 전 세계 온 인류가 평화 안락하게 되나니 평화 안락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의 그 관점, 그 해결책은 뭐예요? 인류평등 시켜야 되고 인류평등에 이게 방법적으로 남녀평등이 들어가죠. 지식평등 시켜야 되고 교육평등 시켜야 되고 생활평등 시키지 않고는 이 평화 안락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운사님의 그 진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유는 인간은 생활로이다. 생활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 생활해 안 해요? 생활 안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셔야 돼. 진짜예요. 살아가니까 생활도라는 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이걸 떠날 수 없다는 게 대종사님의 진단입니다. 사유를 정리하는데 이것보다 더 잘 정리되어 있는 대종사님 말씀,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란 말, 대종사님이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인지가 안 돼 있는가? 대산종사님 법문에 이제 비슷한 법문이 있죠. 이게 앞에가 인권평등, 그 뒤는 똑같아요.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 대산종사님의 사요 법문도 대종사님 법문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종사님 법문이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산종사님의 이 사요 법문이 대종사님 법문을 이렇게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법문을 몰랐어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됐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산 대종사께서 사유에 대한 핵심 정리라고 말할 수 있죠. 평화 안락한 사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유 실천으로 인류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을 이루는 인간의 생활로 우리가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유는 결국은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만평등한 이론상 이 자리에 근거해요. 이 자리에 근거하고 기반하여서 이 평등한 자리로 우리가 이 평등한 자리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운영, 경영하여서 인류 사회를 전반 세계, 대종사님 표현이죠. 전반 세계, 전반, 반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상 있잖아요. 옛날 상 보면 똑같잖아요. 다리도 똑같고 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모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우리 양탄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그런 옛날에 소 이렇게 털들 보면 이렇게 소털 보면 비교적 반듯해요. 그것도 또 현미경으로 보면 틀리겠지만 이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그런 전반 세계를 가꾸는 재생의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원만 평등한 이론상에 기반하여 사회를 우리는 전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를 모르고는 이론상에 바탕한 어떤 그 사회를 잘 가꾸려고 하는 그런 사회 불공을 개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를 다루려면은 반드시 이 사요법, 대중사회 말하는 이 사요법에 대한 우리가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그 시대의 언어로도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 사요법의 관점으로 잘 읽어낼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 안에 쳐진 이 내용은 사요 공부를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건 이러한 사요를 대종사님께서는 교리도의 인과보응의 신학문에서 사은과 사요로 이렇게 병립해 줬어요. 사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요를 나오고. 아니 솔직히 내용으로 보면요. 그냥 사은만 놔도 돼요. 굳이 뭐라고 병립을 해요. 사은 하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법의 총설 같은 경우는 사은만 나와요. 사은. 이게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인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는다, 정한다.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은만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 사요를 병립시켜 주신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사요 우리가 요라고 할 때 이 요는 요긴한 핵심이죠. 우리가 대요 말하듯이 이게 문돌이 같은 거, 문 이렇게 열고 닫고 할 때 이렇게 문 열고 닫게 하는 있잖아요. 여기 다 문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데 장치들이 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부채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채 그 가운데 모아진 것이 쏙 빠져버리면 이게 부채가 아니야. 그걸 부채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은적 관계라면 사유는 이런 은적 관계를 인간 사회 관계에 더 특화시켜서 다시 설명한 그런 변주법이다. 사은의 변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사요는 인간 사회 불공의 지침서 또는
정신계의 사회과학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사은은 사은 있죠. 사은은 인연의 관계로 보면 인연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 은혜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건데 사은을 볼 때도 똑같은 건데 이렇게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 깨달음의 눈 그러니까 불성의 차원에서 이 깨어 있는 마음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다 처처불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모두 불공할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아까하고 보은의 대상이라는 말이나 불공의 대상이라는 말이나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사회의 공도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공중의 공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은의 공물이다 이렇게 그런 거 쓰죠. 뭔가 이게 공도의 산물이다, 공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보은, 불공, 본공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나 이것도 결국은 다 하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종사님 표현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쌍을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신앙의 대상을 어느 시각으로 보면 그것을 이런 쌍을 처처불상이라고 하고 그럴 때는 사사불공이라고 대응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쌍을 어느 시각으로 보면은 이런 쌍의 발현을 사은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은의 보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쌍을 또 어느 시각으로 보면 사은의 사요의 그 실천이 돼요. 사요의 세계예요. 사요의 세계.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사요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공을 받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또 하는 말인데 이게 보은즉 불공 교리도에서 보은즉 뒤에 처처불상도 나오고 사사불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런 표현은 전부 다 한편으로는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고 사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이제 불공을 막 말했는데 뭐 부처님께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거기에 사은도 없고 사요도 없고 사요 실천도 없고 사은 보은도 없고 하면은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에서는 안 맞는다. 제가 이거 계속 말할 거예요. 지겹게 말할 거예요. 말하고 또 말하고 해야 진짜. 나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불공이에요. 소태산 대종사가 불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은에 보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종사님께 말한 미래의 불법이고 미래의 불공이에요. 이게 바로 미래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이런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말했죠. 사요는 사은을 다시 읽게 한 것이다. 하기 때문에 사요를 실천하는 이 본공이 바로 또 대종사님 말씀하신 사사불공, 불공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은 거죠. 자, 법신불 이론상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근원을 이론상이라고 한다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성을 사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게 언어를 이렇게 구분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법신불 이론상인 사은을 인간 사회의 관점으로 다시 구성한 것이 사요다. 사요는 인류 사회의 관점에서 사은에 보은하는 방법이다. 또 그
다른 방법이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사유는 법신불 이론상의 발현인 사은을 인간사회, 대윤사님 다른 표현을 하면 공중, 공별된 공, 무리중, 공중에서 공중에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사유는 법신불 이론상을 인간사회의 장에서 사회적 관계, 이게 사회성으로 실현하는 어떤 그러한 작용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언어로 막 바꿔 설명한 거예요.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 중에 이해가 쉬운 데만 딱 잡고 보면 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다 이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걸리면 돼요. 하나만. 제가 이렇게 바꿔서 앞뒤 전후 막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번잡한 일이지.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뭐 하나도 잘 걸리는 인연이 있는 말이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력양성에 보면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 말은요, 인간 사회의 그 관계 속에서 자력으로 살 수 있도록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그 부모운하고 그냥 통해 있어요. 부모운인 무자력자 보호도를 자력 양성에서는 또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으로 또 다른 어떤 그라운드에서 이 진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사유는 사은을 그 공중이라는 사회, 공중사회의 인간 삶의 그런 측면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사은 사유는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그래서 사은 공부를 잘했으면 당연히 사유는 제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원래 원리적으로 보면, 원리적으로 보면 그냥 읽으면 통과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걸 목표로 이제 가봅시다. 이제 그리고 지자본의에서 보면 근원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데 있어서 하자는 것, 이런 표현도요 다른 그 사은장에서 많이 연결이 돼요. 사실은 이 차원이 되려면 천지의 밝은 도도 돼야 되고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가 돼요. 그래서 편착심이 없어야 돼요. 또 다른 것과 연결도 다 됩니다. 또 타자녀 교육에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이것은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는 것은 동포의 자리타도하고 이 그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다는 거하고 통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거 보면은 다 이게 통해 있는 말입니다. 또 타자녀 교육의 목표인 동포가 다 같이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동포가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자라는 그 대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동포가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자. 이게 타자녀 교육의 목표예요. 목표. 근데 이것은요 동포 피은의 조목에 보면 사안은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며 이런 거하고 통해 있어요. 이런 거하고 다. 기타 등등 막 통한 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도자 숭배의 경우도 과거 공도사의 결함 조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교육이 적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건요 동포 피은의 강령의 강령을 보면 거의 똑같은 말이 나와요. 동포 피은의 강령은 산업공상 이 얘기가 나와요. 동포 피은의 조목 펴봅시다.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한 용어예요. 동포 피은의 조목 펴봅시다.
동포 법률 피운의 종목 뵙세요. 법률 피운의 종목 두 번째 보세요. 법률 피운의 종목 2.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고 부정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굉장히 의미가 다 통하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조금만 다르면 다른 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은의 원리가 그대로 사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적용될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유는 사은의 변주다. 그래서 사유는요 기본적으로 딱 제가 정의합니다. 이것도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사회, 인류 사회의 인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각이 없으면 사회는 설명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사유를 공부하는데 이 사은의 은혜의 안목이 없으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각이 이 대종사님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을 했지만 이것은 이제 사은을 통째로 보셔가지고 그 은혜의 시각을 자력을 양성하는데도 은혜의 시각으로 자력 양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자본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자본의 자력 양성에 보면은 힘민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을 보호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의 은혜의 시각이 다 깔려 있어요. 사은의 시각. 공도자 숭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두말할 것도 이건 타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타자녀 교육도 내 자녀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하면서 나무 자녀를 우리가 잘 안 해놓으면 내 자녀도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은혜의 시각이 그대로 은혜의 시각에 의해서 타자녀 교육도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은혜의 시각이라고 말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했죠. 이게 이론상이 근원한 이론상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론상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보는 거예요. 타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자본의도 마찬가지예요. 지자본의도 은혜의 시각이 되면 지자를 앞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감각적으로 말하면 이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이 감각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다 맞춰 설명을 하니까 참 힘들어. 난 이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 다 잘 된 것 같아. 근데 말로 하려면 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 설명해 줘야 되니까. 맞죠? 이론상의 시각이 은혜예요. 이론상이 은혜예요. 이론상의 안목이 되면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각으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사회 관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그게 사유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자력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지자를 본의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타자녀를 교육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공도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사유 실천은 물질문명 시대의 정신문명을 가꾸는 지침이에요. 이게요. 사유는 제가 아까 사회 얘기했죠. 이게 어떤 사회냐? 이제 과거 사회가 아니에요. 물질문명의 사회. 그러니까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또 대전사님. 병립을 시켜준 거예요. 혹시 안목이 좋은 사람은 사은만 가지고도 사은 속에서 사유까지 다 할 거예요. 대전사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큰 맘 먹으신 거예요. 큰 맘. 고마워야 돼. 우리가 이렇게 병립해 주신 거. 안 그랬으면 우리가 또 철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원래는 사유를 알면 이 물질 문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은 그냥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또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에게 또 잘 안내를 해주신 거죠. 고마워해야죠 우리. 이런 물질 문명 시대의 정신 문명을 갖고는 지침인 거죠. 사유 실천은. 사유는 그래서 이런 물질 문명 시대의 인류 문명의 안내서예요. 그리고 이 물질 문명 시대인 정신계의 사회과학서라 해도 무방합니다. 이 물질 문명 시대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시대에 이럴 때 사유는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는 이론상의 발현인 사은의 인간 사회의 차원의 변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은과 사유는 이론상 한 자리의 새로운 나툼이다. 그러니까 한 자리의 어떤 그 또 다른 나툼이에요. 이게 같은 건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특히 물질 문명 사회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대유사님께서 내주신 이 법이다. 왜요? 나오잖아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 같이 온 인류가 평화 안락하게 되는 이 인간의 생활로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류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막 반복을 계속했어요. 반복은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종사님의 사유의 이 뜻을 이 사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